주로 언론에 안 나온 얘기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제가 좀 가능하냐면은 제가 2019년 11월에 저 후쿠시마 지역에 7박 8일 동안 방사능을 측정하러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의 팀들이 예, 같이 갔다 왔고 그때 기사를 한 15개 정도 썼습니다. 차를 렌트를 하고요. 방사능을 측정기를 차 바깥에다가 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후쿠시마 전역을 돌아다녀가지고 이 맵을 그렸습니다. 후쿠시마 1원전에 4km 밖에까지 가서 내려서 직접 측정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28년이 아니라 이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수를.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너무 방사선이 강해서 사람이 거기 근처로 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몇 분 안에. 지금 일본이 무슨 수를 쓰냐면은 이게 계속 생물을 부으면은 저장해야 되는 물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저장해놨던 오염수를 한 번 더 붓습니다. 지금 이걸 시키려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IAEA가 무작위 표본 추출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일본이 갖다 준 걸로 했다? 그럼 전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질하게 다 깨끗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믿기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말도 보탤 말이 없어요. 주인공 역할을 좀 하시면 됩니다. 뒤에 걸로 할게요. 뒤에 걸 하시겠습니다. 아니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IAEA를 어떻게 믿어? 야 국제기구인데 믿어야지. 약간 이게 논쟁이 있잖아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이 폭파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2005년, 2006년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 방사능으로 바로 피폭돼서 죽은 숫자에 대해서는 50여 명으로 이견이 없어요. 근데 방사능에 노출이 된 다음에 갑상선 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를 가지고 IAEA가 거짓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왜냐하면은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고 핵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위험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체르노빌 그 20년 보고서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제가 그래서 IAEA를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저 다액종 제거 설비 있잖아요. 알프스. 저거는 2012년도에 일본의 도시바가 개발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액종을 제거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지금 일본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걸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 가면 좀 저걸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 가장 핵심 시설이 저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찰단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 의구심을 제대로 풀어줄 것이냐. 저는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아라? 알아라. 뭐예요? 뭘 알아라.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달성 가능하게 낮게 억제해야 된다라는 1977년에 만들어진 이 방사선 피폭과 관련되는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원칙이에요. 가능한 한 낮게 잡아라 기준을. 엄격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검증하러 가신 이 시찰단 분들이 이 원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됐어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를 검증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